이금융권이 뭐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대출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PF 대출 이거 연체 면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건설업계들 보면은 뭐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F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금을 끌어다가 어떤 건축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오늘 계획해서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2년 전, 3년 전, 그 이상 전부터 진행이 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시장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좋은 상황은 그러한 변화가 서서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도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이 아주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PF 사업을 추진하던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릿지론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죠. 실제로 본 PF가 성사가 돼서 건축 허가도 받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됐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율로 이것을 바꿔 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는 본 PF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사업장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는 이걸 하더라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적자가 될지를 확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어려운 곳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를 들어 토지만 확보한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토지들은 신탁사들에 의해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건수를 보게 되면 작년과 올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기에서 거의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캠코에서 관리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금년 말이 되거나 내년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은 역시 확신하기 어렵죠. 그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이제 지금까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착수되고 있던 PF 사업들이 얼마나 더 남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준 이 대출 규모가 얼마만큼 부실 채권화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의 특성상 한 건당 소요 금액 단위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런 큰 사업장들이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금융권의 부실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부동산 PF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고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